그러면 7번 문제 11페이지 7번 문제 생각해 합시다. 자, 좀 전처럼 내용 전개 소설 방법처럼 읽는 연습이랑 분류하는 것까지가 항상 기본이야. 그래서 지문은 16페이지네요. 혹시 저번에 저희 소파에 주신 그거 니 제대로 안 했잖아. 네? 니 제대로 일단 안 해. 품 기억이 더 자, 봐봐요. 됐다고 좀 생각은 나냐? 대충 단어가 무슨 진짜 1번 11페이지, 잠깐, 16페이지 여기 책방 봅시다. 자, 콘크리트는 건축 재료로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어요. 일반적으로 콘크리트가 근대 기술의 산물로 알려져 있지만, 근데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대. 뭐 상식적이야. 다들 흔히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럼 오늘 이제 뭐가 나왔다고 해? 통념. 그치? 요 통념 제시하면, 그 다음에는 무슨 내용 나와요? 거리두기 합니다.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야, 양정고는 이천 사람들한테 일반적으로 여자 학교로 알려져 있다 그랬어. 그 뒤에다가 뭐라고 써? 근데 여자 학교가 맞다 그래? 그렇게 썰렁하게 글 쓰진 않죠. 그러니까 당연히 통념이 나오면 그 뒤에는 그게 통념하고 반대되거나 통념이 아닌 경우가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통념 제시하고 거리두기 한다라고 해. 그게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하여튼 콘크리트는 이미 고대 로마 시대에도 사용되었대요. 그러면서 로마 시대에 판테온 건물 이름이에요. 그치? 그러면 사례가 나온 거고요. 그치? 해서 그 판테온에 대한 설명이 구체적으로 이렇게 막 숫자도 나오고 들어갔지? 하나도 안 중요해요. 그래서 이 마지막 문장까지가 다 판테온에 대한 구체적 설명이야. 그럼 이게 중심 내용이 아닌 거예요. 내용이네. 세부 내용이니까 얘가 건너뛰고 대충. 콘크리트는 이러이러한 혼합물이다. 그래서 콘크리트의 개념 정의가 나온 거고요. 그래서 콘크리트 설명하고 사례 들어서 건물 특징 쭉 설명하고 그래서 다시 콘크리트 재료의 특성에 대해서 쫙 이렇게 설명이 가네요. 과학적으로. 그치? 그래 놓고 나서 뭐 이렇게 접촉을 높여야 강도가 높아지고 뭐 이렇게 하는 것도 역시나 세부 내용인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중심 내용 아니니까 그냥 띄고 콘크리트가 철근 콘크리트로 발전함에 따라 발전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다음 단계가 나온 거야. 다음 시대가. 그죠? 다음 단계가 제시가 된 거고 이번엔 철근 콘크리트예요. 그러면서 철근 콘크리트를 쭉 설명을 합니다. 여기서 보면 근데 두 번째 문장 끝에쯤에 이런 말이 나와. 일반적으로 콘크리트는 그래. 근데 여기는 콘크리트 설명하는 문단이야 이게? 아니지. 콘크리트는 위에 있었지. 그럼 여기서 콘크리트 왜 얘기해? 비교하려고 그래. 대비하거나 비교. 그죠? 그래서 콘크리트와 철근 콘크리트 비교했구나까지 알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나서 쫙 설명을 했겠지. 하고 나서 어휴 여기 끝에 포화성비 그 관련된 개념이 하나가 제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철제와 콘크리트 포화성비가 나왔고요. 그다음에 강도가 높고 지지력이 좋아진 철근 콘크리트를 건축 재료로 사용하면서 뭐 기둥 간격 넓힐 수가 있게 되었고 20세기 연도로 나왔네요. 그치? 그러면 이제 이거는 통시적으로 전개되는 글입니다. 시간을 통해서 이런 식으로 외우고 있으면 돼. 알겠니? 반대로 시간 개념 없이 설명하는 건 뭐라 그래? 공시적 구성 방식을 해. 공시. 시간이 비었어요. 이렇게 그냥 외우나. 자, 그래서 20세기 들어서면서부터 어쩌고저쩌고 했어요. 그러면 이게 생각해봐. 아까 시작할 때 콘크리트하고 판테온 설명했잖아. 사례 들어서. 그러면 글이라는 게 되게 지금 구조가 유사하게 넘어가야지 익숙해서 이해하기가 쉽거든. 그래서 일반적으로 깔끔한 글은 여기도 뭐가 나와? 사례가 나와. 르꼬르비지에는 사람 이름이고요. 이 사람이 만든 게 뭐냐면 사보아 주택이야. 그러면 또 아까 판테온에 대해 설명했던 것처럼 여기도 사보아 주택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는 부분이 여기 있는 겁니다. 해놓고 다음 문단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나 봤더니 철근 콘크리트 이랬지만 계속되어서 연구가 계속되어서 새로 나온 거 크리스트레스트가 나왔었는데 세 번째 거
그래 놓고서 여기도 킴벨 미술관 이렇게. 그죠? 혹시 사례가 있나 해서 눈을 훑어봤더니 마침표 앞뒤만 이렇게 싹 붙은데 봤더니 킴벨 미술관 있네. 그치? 뭐 그러면 끝납니다. 그래서 마지막 자 이처럼 자 문단 시작할 때 나오는 이는 뭘 정리하는 거라고? 문단들. 그죠? 한 문단도 여러 개 문단들. 건축 재료에 대한 기술적 탐구. 그럼 이게 앞에 세 개가 나왔었어. 하나, 그 셋 중에 하나만? 바로 앞에, 아니죠. 그치? 셋 다 재료가 들어갔던 거지? 그래서 전체 문단 주제가 여기 있네요, 이제. 이게 뭐에 끼친 영향? 그래, 미학에 끼친 영향. 예술이죠, 미학이면. 그러니까 이게 앞에 세 개가 대등하게 이렇게 돼 있거든? 그럼 이 세 개가 대등할 때 이 셋 중에 하나만 주제라고 할 수가 있어, 없어? 없어. 동급끼리 야사교가 뭐 친구들 셋이 모였는데 그 중에 하나 네가 대장이라 그러면 빈정 상해 안 상해? 상하지? 그림도 똑같아요. 그래서 이게 대등하면 이것들 하나하나는 주제가 아니고 이렇게 어딘가에 있는 거야, 시작에는 끝에. 그치? 그래서 기술적 탐구가 미학에 미친 영향. 그래서 앞으로 또 이게 지속될 거라고 했으니까 미래에 대한 걸 우리가 뭐라 그래요? 우리가 전망. 네, 그래서 전망까지 제시하고 끝난 겁니다. 여기 가운데는 대등하게 세 개가 시대별로 나열되어 있고요. 나열되어 있고요. 자, 그럼 이제 이 상태까지 해서 전개 방식 파악했으면 제가 이제 문제를 보는데 문제에서 판테온 돔 상대적으로 더 얇은 부분은 상부 쪽이다 뭐랬는데 그럼 판테온 문단 여기요. 다른 데 있는 것도 답이 될 수 있어. 어차피 콘크리트는 다 하나의 내용이니까 그치? 하지만 그래도 일단은 신경을 널리 쓰면서 왔다 갔다를 많이 하면 어렵다고. 시간도 많이 뺏기고. 그래서 판테온 여기만 신경 써서 체크하고 답 안 나오면 그냥 건너뛰는 겁니다. 이게님. 자, 상대적으로 더 얇은 부분은 상부 쪽. 그러니까 상부가 얇다. 여기 있네. 상부 찾았고요. 얇은 거 해서 쭉 이렇게 읽어보니까 상부로 갈수록 두께를 줄였대. 맞니? 그럼 맞죠? 금방 찾죠. 그래서 이제 뭐 해? 될 수 있으면 판테온에서 끝낼 걸 끝내. 이 지문이 지금 따로따로 다 정확하게 구분이 돼 있었잖아. 내용이 섞이지 않고, 그죠? 그러면 이런 지문들은 졸라 개쉬운 지문이에요. 이거를 문제 1, 2, 3, 4, 5번 순서대로 동그라미 치고 싶어. 그렇게 가는 건 바보입니다. 실제로 수능을 보게 되면 지문이 한 4개 정도 왔다 갔다 나오는데 그 중에서 분명히 2개 이상은 이런 식으로 지문 부분이 명확하게 내용이 딱 잘라지도록 문단이 잘 구성되어 있을 거예요. 그런 데서 최대한 시간 벌어야 된다. 해서 자 판테온에서 끝냅니다. 여기서 또 판테온 있는 것을 봤더니 몇 번이냐면 4번에 판테온 보이지? 그럼 4번 판테온 천창 빛이 위에서 들어올 수 있도록 자 이렇게 천창 여기 있네요. 천창 빛이 그죠? 들어옵니다. 지붕 중앙에 있으니까 위에서부터 들어오다 만나고 지금 잘 모르겠어요. 틀린 건 아니니까 그렇습니다. 됐죠? 이런 식으로 이제 그러면 2번 사보아 주택도 해볼까요? 아니면 킴벨 미술관 먼저 할까요? 아무거나 자기 마음대로인데 어떤 거 할까? 사보아 주택 킴벨 미술관 어? 사보아 그래요? 자 사보아는 여기에서 르꼬르디지에 네, 이런 거 이름 알아두면 좋아. 나중에 어디 가서 아는 척 할 수 있고. 워낙에 유명한 사람입니다. 너네 요즘에 빌라 보면 빌라 같은 거 밑에 1층 없고 다 주차장이지. 그죠? 그런 형식의 구조물을 처음으로 비슷한 걸 처음 만든 사람이 이 사람이야. 뭐 어쨌든 간에 그것도 이제 그 안에 건축 과정 재료나 양식에 따라 좀 구분되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1층이 그렇게 이상하게 생긴 거야. 뭐 어쨌든 요거 봐봐요. 사과주택에서 지붕은 여유를 즐길 수 있다. 지붕이 있어 없어 일단 없으면 틀려요. 근데 지붕이 있죠? 지붕까지 연결된다는 거 보니까 지붕이 있네요. 그럼 이제 여유? 뭐 산책도 해보는 거 보니까 있는 것 같긴 한데 잘 모르겠어요. 그지?
그러면 더 빨리 건너뛰고요. 4번에도 사보아주택 있었지? 그죠? 천창. 빛이 위에서 있죠? 천창. 그지? 빛이 위에서 들어오나? 모르겠어요. 안 들어온다는 말은 없습니다. 창문이 있으니까 뭐. 그럴 수도 있고, 그래서 그냥 건너뜁니다. 천창을 두어까지만 체크를 하고 넘어가면 되는 거야. 중요한 건. 알겠니? 민건이는 저기 알죠? 숫자에다가 체크하는 거 아니고. 네. 그래서 천창을 두어까지만 체크하고, 5번 또 4번 주택, 층을 구분하지 않도록, 그러면 층이 없어야 돼요. 그러니까 층, 있어, 없어, 여기. 4번 주택에. 천천히 4번 주택, 여기 있네요. 2층. 그죠? 그럼 층 구분돼 있지? 네. 그럼 틀렸네요. 그럼 더 이상 확인할 거 없으니까 5번. 이렇게 해서 끝내는 겁니다. 됐죠? 자, 8번도 똑같은 문제입니다. 보기에 문단이 몇 개? 8번 문제. 2개. 이런 것도 시간 없으면, 아니, 문단 시작끝만 있는 거야. 보기도 알겠니? 철골 나왔어요. 그러면서 둘째 줄에 철근 콘크리트 대신 철골을 사용했대. 두 번째 문단 시작에는 그게 베를린 신국립미술관이에요. 또 사례 나왔어. 그러니까 이게 이제 새로운 문단이 하나 나온 거나 마찬가지고, 이게 이제 지문이랑 무슨 관계가 있어요? 별 관계 없지? 그러면 수능 문제는 보기는 일단 제끼는 거야. 보기에서 답 나오는 경우는 10문제 중에 한두 문제라고 했다. 그래서 베를린 신궁 1번 안에 안 볼 거예요. 답안 나오면 그때 볼 거고. 2번 철골을 재료로 쓰지 않겠군 뭐 이랬는데 역시 철골 에이씨 건너뛰어요. 3번에 베를린 신궁국립미술관은 철골을 썼다는 것까지도 그냥 무조건 맞는 거고 킴벨 나오네요. 킴벨 확인합시다. 킴벨은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 그 다음에 개방감 이렇게 돼 있어요. 자 킴벨은 프리스트레스트인 건 무조건 맞죠? 네. 이제 거기서 개방감이라는 단어만 찾아주면 됩니다. 있냐? 그럼 맞아. 그치? 그래서 개방감까지 맞고 요거는 당연히 맞는 건데 이제 확인 안 했으니까 나중에 답안 나오면 그때 가서 개방감이 여기도 있는지 그때 가서 확인해 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가는 기둥 넓은 간격 기둥 재료는 철근 콘크리트 이렇게 돼 있어요. 철근 콘크리트니까 여기인데 가는 기둥 넓은 간격. 너무 길어. 일단은 그래서 문단 시작부터 봐. 그랬더니 다행히 여기 기둥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요 문단을 읽기 시작합니다. 그죠? 기둥 간격 넓은 건 맞네. 근데 가는 기둥 이 다음 문단까지 천천히 이렇게 가서 보면 사보아줄 때까지도 가는 기둥 없죠? 이러면 이거를 비교 대상이 철골보다였잖아. 그죠? 그러면 철골에만 가는 기둥이 있으면 이거는 확실하게 뭐가 되는 거야? 틀린 게 되는 거야. 그지? 그래서 자, 요 없으니까 보기로 넘어가서 한번 봅니다. 철골보다 철골에 만약에 가는 기둥이 있다 그러면 무조건 틀린 거예요. 있죠? 그래서 항상 우리가 시험 볼 때는 이 보다를 어떻게 이해하라고 비교 대상은 아니다의 뜻으로 이해하라고. 그렇게 해서 문제 풀면 단순하게 잘 풀린다고요. 알겠니? 문학도 마찬가지야. 그냥 되고, 그지?
뭐 차근차근 뭐 이런 식으로 나는 이제 맨날 하니까 요령이 생겨서 이렇게 하는 거지만 좀 차근차근 괜찮습니다 일단. 근데 어쨌든 밑줄가 본전이니까 시간을 갑자기 많이 못 줄인다고 해서 너무 당황하지 말고요. 자, 그리고 9번. 자, 이거 질문 읽기 전에 나중에 이제 뒤에 보기에 사례 제시해서 다시 할 거예요. 보기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건 다 사례입니다. 구체적인 이름 나오고 사물의 명칭 같은 거, 사람 이름 같은 거 이런 거 다 뭐야? 사례야. 근데 사례는요 항상 얘기하지만 귀에 걸면 귀걸이고 토에 걸면 토걸이야. 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사례를 주고서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이 윗글을 근거로 해서 이 보기를 이해하래요. 그러니까 보기를 안 읽으면 정확하게 문장들이 확인이 안 돼, 이런 겁니다. 근데 보기를 이해하라고 그랬잖아. 그지? 근데 보기가 사례야, 하필. 이런 걸 우리가 사례 해석이라고 하는데 그게 저 사례가 뭐에 해당하는지를 무엇을 근거로 반드시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당연히 지문. 보기의 사례는 사실관계가 틀리지 않는 이상 그냥 사실 뭐가 나오든 상관이 별로 없는 거거든. 이거는 특히나 더 여기서 답이 나오는 경우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잘생긴 사람의 사례냐 못생긴 사람의 사례냐 너 앞으로 잘 될 거야. 근데 봐봐 질문에 그런 거야. 못생긴 사람은 안경 씁니다. 어이씨. 그럼 어때? 뭐라고 해야 돼? 그럼 못생겼다고 해야지 당연히. 못생긴 사람 안경 썼다는데 그럼 여기서 내가 안경을 썼다 정도만 확인하면 되는 거지. 사실은 기준만 제대로 써놨으면 어떨까? 봐봐. 자, 못생긴 사람은 안경을 썼다. 이게 지문에 나와 있을 거고요. 보기에는 A는 안경을 썼다가 나와 있을 거예요. 그럼 이걸로 문장을 만들면 어떻게 돼? A는 안경을 썼기 때문에 못생겼다고 볼 수 있다.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 우리는, 자, 보기에서 이 부분을 보기에 가서 이렇게 확인하고, 그러고 나서 이 부분을 지문 가서 이렇게 확인하고, 보통 이 짓을 하지. 왜 그러냐고. 이것만 일단 맞는 적이라는 거지. 그래서 판단하고 판단 근거하고. 그죠? 그렇게 하면 압도적으로 대부분의 문제가 답이 나오더라. 그러니까 이게 스케르티치의 사제 속에 이게 있는지 이런 거 일단 빼고 뭐부터 하이데거가 그 사진이나 뭔가 속에 나오는 뭔가보다는 작가의 촬영 의도에 주목했을 것이다. 이것만 하이데거가 촬영 의도 같은 거, 그치? 작가의 의도 이런 거를 좋아하는지만 먼저 본다. 그 다음에 하이데거는 또 작가의 뭐 삶의 궤적, 작가가 아니고 하여튼 누구의 삶의 궤적을 드러낸다고 여겼을 것이다. 이런 거 긍정적으로 드러나냐, 안 나냐, 뭐 이렇게 물어보면 하이데거가 드러난다고 말을 했어야지 말이 맞는 거겠지.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먼저 확인해 가는 거라고요.